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월 그리고 해가 바뀌는 매 연마다 항상 처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람의 방향, 상대 강도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거기에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첫 거래일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우리가 보통 한 3거래일 정도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자, 앞으로의 주도주 어느 쪽에 속하게 될지 오늘의 강의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일단 먼저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 또 만약에 전년도에 좀 미흡하셨다 그러면은 올해 어떤 큰 맥점을 제대로 좀 잡으셔서 올해 꼭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올해는 진짜 예전에 광고에도 나오듯이 꼭 부자 되세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주도제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도 전쟁을 위한 포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미 우리가 작년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많았는데, 물론 저한테 주도주가 뭐냐고 묻는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반도체 쪽하고 로봇주를 쌍두마차로 뽑았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반도체하고 로봇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초에 어떤 종목이 세게 움직이느냐, 소위 얘기하는 strong is beautiful, 그 포문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신우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하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를 봐야 되는데, 아래는 방법은 아예 처음서부터 가게 솟는 종목군하고 크게 올라가진 않아도 3일 연속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들 종목군 섹터가 올해 주도주가 될 거야라고 좀 더 확신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로봇 이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도대체 뭐를 주목해야 되느냐, 이게 주목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해 장이 좋아도 의미점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여기다 담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5,500 라인부터 4,300 라인, 아마 최근에 벌써 올해의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사하셨던 분들은 이 숫자를 보시면 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5,500선, 4,300선 뜻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 이 지수에서 도대체 어디 지역을 공략할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미국 증시가 6,100 라인에서 주가가 심하게 밑으로 내려갈 때 월봉상에서 6개월선이 외봉이면 소위 얘기하는 24개월선부터 72개월선 사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주식을 담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때 원픽 딱 하나만 찍는다면, 저는 아주 원픽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딱 하나만 찍는다면 어디가 중심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바로 4,880이었죠. 여기서 주가가 진짜 심차게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이때 썼던 노하우는 바로 주가가 위에서 내려갈 때 마이너스 20% 법칙을 꼭 잊지 마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이 버블장을 주는데, 얘가 11일 이전에 버블장이, 그러니까 큰 버블장이든 작은 버블장이든 얘는 한번 터질까 해서 높은 변곡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법칙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팩트체크부터 중심으로 해서 심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장세 이미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 멋지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빵 하고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스타트 라인은 쌍기둥이 불기둥으로 솟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 강도 그러면 둘 중에 어디에 돈이 몰려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돈이 몰리는 곳에 재테크가 있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 장사가 되어 있고, 주도주는 바로 손수건, 이런 탁자 위에 손수건을 놨을 때 한 점을 잡아서 끌어올리면 거기는 먼저 끌어올려주고요. 나중에 것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놓으면 여기는 가장 나중에 빠지고 이 변두리가 먼저 내려가게 되죠. 항상 주도주 이론, 대장주, 어미닭 이론,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가 강하지 이걸 봐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야, 뭐가 아직까지 안 올라갔지? 그건 사실은 애널이 따지는 거라든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강하지? 그 강한 것을 보고 있다가 롱담에 숏에서 담아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쌍기둥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2%의 강수한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를 담고 가야 될 것인가? 자, 여기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았던 구간이 있었죠. 이 조정은 파동상 조정이지 추세는 여전히 멀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이렇게 썼던 기법들 밑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놨는데 항상 저걸 놓지 마십시오. 어딘가 올라가다가 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 장이 꺾어질 때 밑에 있는 이게 넓어지면 이걸 성, 장, 주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장주 넓어지다가 이게 같아지는 성숙형으로 바뀌고 쇠퇴형으로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쇠퇴형으로 바뀌면 조금 늦고요. 성장형에서 성숙형으로 바뀔 때 체크되는데 얘는 여전히 성장주 패턴 올라가지고 있고 특히 앞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체크 포인트입니다. 조정받아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조정받아도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하죠. 대신 조정받을 때 여기 지금 계속 이 점선 그어놓는 거를 제가 지금 국고초 나올 때마다 점선을 그리는데 이게 내려가도 여기만 지켜주면 이 장은 상단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게 쌍봉이어도 저점 지키면 큰 거는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3일 동안은 좀 보자. 다만 지금 현재 1월 달에 굉장히 가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수익 이름하여 제뉴얼 이펙트성의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앞서 월요일 마침 공방이라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곧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제가 올해도 아니면 작년은 못 벌었는데 올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할 때 가장 편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수에 승부를 걸어라. 그래서 한 장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한 장이 2026년도에 연합 뉴스에서 나온 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2026년도에 코스피 전망치를 뽑아놨습니다. 거기에 스탠다드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에서 뽑아놓은 걸 스탠다드로 저는 잡고 싶습니다. 밑에 하단은 4,000선 라인, 상단은 4,900선 라인을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지수가 위로 빡 올라갔을 때 현 정부가 얼마를 목표로 하냐 할 때는 PBR 1.5 그래갖고 5,000선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는 항상 우리가 전망을 할 때는 중간값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5를 잡지 말고 1.5를 목표로 한다? 그럼 1.3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PBR 1.3을 계산한 게 4,000이었죠. 그래서 4,000선까지는 작년에 우리가 슬로건이 뭐였었죠? 1파 강하면 3파 했다 그러면서 4,000선 아래는 절대 여러분들 절대 놓지 말고 조정할 때마다 줍줍의 찬스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때가 바로 중간값 법칙을 썼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거사 전망 솔직한 예로 잘 맞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전망하는데 어떻게 잘 맞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이유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삼성증권 거를 전체 증권사에서 내놓은 어떤 전망치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이 왼쪽 뭐 NH 그다음에 현대차 증권 뭐 대신 KB 신한은행은 조금 약간 요 상단을 위로 보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뭐 하나 한투 그다음에 뭐 키움 IM 이런 데는 좀 낮게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따오겠습니다. 뭐를? 시장을 나쁘게 본다는 표현보다는 좀 보수고 보는 증권사에서도 상단 목표치를 보는 건 어디 쪽을 보냐면 거기다가 기본 가락이 최소한 4,500선 라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도 4,500선 라인이라는 거죠. 여기 위는 뭐 5,000선 위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여기 상 가면 베리 굿이고요. 우리가 시장이 4,500까지밖에 못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장이 갔을 때 어디까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고 숨 돌릴 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어디서부터는 이게 비포장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어요. 작년에도 1.3까지 4,000까지는 후리 패스였죠. 그죠? 하이 패스였습니다.
4,000선 위에 올라가니까 4,200선에서 둘이 맞으면서 조정을 줬고 한두 달 정도 얘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에서 증권사에서 내놓은 전략들, 이거는 어떤 분석이냐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맞든 틀리든 근거가 있는 분석이거든요. 얘를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수로 보는 증권사, 공적적으로 보는 데 말고요.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얘가 5,500 아니라 6,000이든 7,000이든 얼마든지 상당히 열어놓는데 가장 보수로 보는 데가 어디지? 그게 4,500선 라인입니다. 그러면 주말장에 4,300선까지 순간적으로 튕겨 올랐어요. 이미 작년에 국고초 나올 때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버블이 올라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낼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타이틀만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버블이 터져도 작년에 터지는 게 아니라 올해 넘어와서 터지니까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왔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장이 시작이 됐어요. 스타트 라인이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세에 따른 조정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4,500 라인까지는 얘가 프리패스 구간, 가게 튀어 올라갈 수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가가 조정할 때 얘가 뭐지 그럴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0선 라인까지는 심차게 여러분들이 나가는 이런 매매 전략 사이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나 어디다 투자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 작년에 누가 돈을 쉽게 벌었을까요? 누가 편안하게 돈을 벌었을까요?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한 장의 그림을 보시면 자, 저희가 2390 바로 2024년 12월 말 여기 녹색 캔들 기법이었죠. 이 장은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 장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장을 6 정도의 비중으로 쏘셔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75%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안 갔다고 해도 코스피의 반인 36% 갔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무리 훌륭한 매니저도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률을 잘 쫓아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너튜브가 됐던 기타 공방을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12630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스파이크 QQ 뭐 이런 거 작년에 제일 편하게 벌 수 있는 거 뭐죠? 바로 마더보드식 투자입니다. 일단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종목 살까는 두 번째 세컨더리 키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시장이 가니 안 가니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그럼 나는 지수와 연결된 지수 ETF에다가 일정 부분은 베팅을 쏘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최소한 30% 이상은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서 5천 간다, 5,500 간다,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약간 보조로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4,500선 라인까지는 봅니다. 물론 무조건 간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를 때마다 첫 번째로 사 모아야 될 것들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수 ETF 관련된 것이 가장 편하다라는 거. 요걸 체크포인트로 놓고 매매하셔야 작년에 장이 끝날 때도 내가 툭툭 계산해 봤을 때 내가 돈 좀 벌었는데 그럴 때는 누가 편하게 벌었다고요? 지수 ETF에다가 최소한 12630이 아니어도 069, 500에다 넣으신 분들도 75%, 36%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구태여 주도주가 바뀌니 뭐니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더보드식 투자에다가 일정 부분을 내가 베팅을 쏘고 그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비중을 두는 게 뭐냐면 내년에 만약에 저한테 딱 한 가지 키워드, 수님 내년에 장을 끌어올리는 딱 한 가지 키워드 뭘까 하면요. 유동성의 폭발입니다. 유동성의 폭발이요. 미국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미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트럼프의 돈 풀기 정책, 금리를 1%대 아래로 가져가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최소한 내년에 우리가 소개하는 점도표에서는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월가에서 한 번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두 번, 심지어는 내년에 1% 정도의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얼마가 됐든 그건 나중에 까봐야 하는 거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쪽에 보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근데 금리는 못 올릴 텐데요. 맞습니다. 부동산의 문제, 가계부채의 문제, 또 환율의 문제
해서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데이터가 하나가 또 터졌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건데 얘가 1480원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 어디가 지지가 되겠냐 할 때 여러분들께 1420원대가 얘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얘가 내려갈 때 어디가 바닥일지 찍지 말고 내려갈 때마다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 그 분 중에서도 보면 최근에 따님이 해외로 또 공부하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해외로 공부하러 간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혹은 내가 사업을 해. 또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K자형 경기, 그러니까 소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최근 환율이 올라가. 그럼 누군 좋을까요? 수출업체들이죠.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하는데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다가 외국에서 수입해갖고 그걸 가공해서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나쁩니다. 아주 죽을 것 같다는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원가 부담은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이거 좀 가격 좀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현실이다. 철저하게 K자형이거든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K자형 경기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를 잘할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K자형 경기였거든요. 항상 저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서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역시도 또 한때 바로 기록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얼마에서 떴는데 1420원대, 1420원이라 1420원대. 그래서 심지어는 1430원에다가 줄 거놓고 여기다 놓고 내려갈 때마다 사실 했어요. 내려갈 때 매수, 여기도 내려갈 때 매수, 내려갈 때 매수. 특히 1420원대 세 번을 찍고 올라갔는데 얘가 결국 이렇게 빵빵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환율은 상단은 그렇다고 얘가 쭉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목숨 걸었어요. 1480원대 여기서부터 밑에 하단은 1420원대 여기서 주가 왔다 갔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러가 필요한 분들, 자녀 유학 보내신 분들, 해외 여행 가겠다는 분들은 하여튼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1480원대 가까워졌을 때 특히 1450원대 위에 상단의 영역에서는 역시 이번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 얘가 내려가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까요? 갑자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외환당국에서 관여했을 때 언제 관여했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관여했습니다. 왜? 그때는 거래층이 얇거든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휴가 가서. 만만했던 거죠. 작은 물량으로도 환율 조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컴백홈 돌아왔을 때 환율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나라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최소한 표현하겠습니다. 소위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일본말 아닙니다.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요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1480원대 상단을 당분간 매물로 해놓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1420원 중심에서 박스권대의 모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춘 투자 전략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것 봐라. 묘한 게 하나가 터졌네라고 했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외환당국의 두 수장께서는 야 서학개미의 미국 투자 때문이야. 아니야 국민연금 때문이야. 또 하나 많이 경제학자들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중에 하나가 뭐냐 그럴 때는 M2 소위 통화량이 너무나 증가해서 그래. 근데 이번에 외환당국에서 한은에서 통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전 이게 참 저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내려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수임 생각에는 이제 환율이 꺾였다고 오십니까 할 때 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시간만 벌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마사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한은이 통계를 개편할 때 M2 중과율이 8.7%에서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Why?
왜 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수익증권 요거를 제외해서 보니까 M2 중과율이 하락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은에서 나오는 조치를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외부에서 한은이나 여기서 지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우리 때문 아니야, 야 서학개미 때문이야, 국민연금 때문이야, 이거 통화량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어라고 이쪽에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아마 썸네일에도 그게 나는데 한은이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또 아닙니다. 너무 한쪽으로 너무 깊숙이 치우치는 건 그건 좀 자제. 이건 조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IMF에서 2017년도에 이것에서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수익증권은 우리가 소위 통화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손실 없이 안전하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통화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증권은 아시다시피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미 IMF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꾸는 게 어때? 라고 한 거니까 한은에서 이거 통계를 이렇게 한 거는 뭐 조작이다. 이것과는 제가 살 때는 거리가 멀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IMF에서 이게 권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그래서 저 통화 수익증권은 좀 빼는 게 낫겠다라고 이미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은이 저걸 바꿨을까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건의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건의했는데 왜 2017년도 18, 19, 20, 21, 20 이걸 왜 이제 와서 2025년도에 하필 환율이 위험하다니까 지금 바꿨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어디 가서 뭐 각근을 고쳐 뭐 그런 거 있죠, 신구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조작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 또다시 의심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심받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원래는 4,466조였는데 이게 4,057조로 대략 410조가 변경이 됩니다. 다만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향후 1년간은 구기준의 통계와 신규인의 통계를 동시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얻는 사람들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거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를 갖다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가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왜냐하면 경기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금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재정을 확장하는 겁니다.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내년에 현 정부는 적자 재정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한은이 이 통계를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이러한 통화량을 니들이 너무나 많이 풀어서 그래 라고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한 면평이었을까? 아니면 이거는 어쩌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거 그렇다면 통화량을 좀 더 한은에서 풀겠다는 얘기일까 하니까 환율도 같이 덩달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려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쪽보다는 잠깐만 이렇게 마사지 쪽에 비중을 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김 수장, 당시 생각할 때 환율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물론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외 투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자꾸만 외국에다가 공장도 짓고 지금 예전에 현대에서도 11조 이상 돈이 나가고 또 LG도 나가고 다 나가고 미국과 베트남 이런 데 막 공장 막 짓느라고 돈 나가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잠깐만 우리의 양질의 입자리를 뺏기는데 여기다가 외화까지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렵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다시 한번 원화권대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why? 왜 외국의 기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조치들은 왜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아시다시피
3월인가요? 노란봉투법 시행합니다. 또 우리 법인세, 예전에는 미국의 법인세가 35%였어요. 우리가 법인세가 22%인가였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때 1기 때 35%에서 20% 내려왔어요. 우린 얘가 문재인 정권 때 24% 올라가고 지금 얘가 또 법인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역전이 됐죠. 이런 환경, 거기다 노란봉투법, 물론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뭐 건들 게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 강할까? 그렇습니다. 바로 HBM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5G를 전 세계에서 먼저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자동차도 만들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만들죠. 그다음에 아까 통신망도 있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도 있죠. 이 좋은 시설 중심에서 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계속해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 말 그대로 방구만 끼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글로벌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돼줘야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나가는 돈을 커버할 텐데 이런 뉴스거리는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조금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슨 썸네일 보니까 조작 그런데 이건 조작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IMF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다만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발 구보 살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고환율이 고차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래 평균 환율은 1250원입니다. 근데 이게 1400원대 위에 있고 제가 1420원부터 1480원이면 얘가 중간한지 145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1500원을 뚫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고환율이 고차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물가가 문제죠. 아까 제가 K자형이라고 그랬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 값이 굉장히 높으니까 소비가 안 생겨나게 되겠죠. 더욱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비가 안 살아나니까 내수가 죽어버리니까 또 다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환율의 고차가 현상, 악순환 현상,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 받아서 좋긴 좋지만 그로 인해서 환율이 자극돼가고 고환율이 된다면 이건 사실 돈 받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뭔가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고환율이 고차가 되지 않는 이런 거 말고 이게 사실은 8.7이면 어떻고 솔직한 얘기로 5.2면 어떻습니까? 이거랑 겉겁되는 상관없이 이미 물가는 자극받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는 줄고 지난번에 소비코가 있을 때는 순간 반짝 살아났지만 최근에 뉴스 보십시오. 또다시 소비가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보다 근원적인 이런 대책들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제발 이런 내용들이 곧바로 좀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해 한 번 떠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하고 귀결되고 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미국 시장이 오늘 지금 막힌 것이 누차겠죠. 여기 지금 7천선을 나뉘어서 가계 말존이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틴존에서 공략했죠. 얘들도 한 앞으로 며칠 동안 봐야겠지만 어차피 올해 유동성이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도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다 조짐받으면 다시 하드캐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뭐해서 돈 벌지? 첫 번째 아까 마더보드식 투자 잊지 마라. 부족한 부분들은 너튜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맨날 12630, 12630. 여러분 사실은 2020년 우리 최사님 요새 뭐 하시나 모르겠네. 2020년 3월 달 주가 밑에서 뜰 때도 딱 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1630 마더보드 투자와 삼성전자 두 종목 외에는 추천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더보드식 투자 말고 올해 뭐가 주도주지? 스트롱 이즈 뷰티풀. 자, 이거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보시죠. 하나오션.
좋았죠, 작년에. 저희가 공약한 다음에도 20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월 초에 장대항봉을 주거나 아니면 APR, 역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월 초에 적산병을 주거나 세 번째 로보티즈처럼 얘가 양음양의 고점 돌파를 주거나 이게 나오는 것이 올해 뭐가 상반기에 나온 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재작년에가 엔비디아가 탑이었을 때 엔비디아의 전략은 바로 하나옵션 같은 저런 노하우로 잡았던 거고요. 팔란티어가 작년에 최고의 저희가 원픽 종목이었죠. 중간에 이렇게 여기처럼 고점 돌파에 장대항목을 줬을 때 이게 주도주구나라고 잡았던 겁니다. 그럼 이러한 스타일을 밟고 있는 게 뭐냐 할 때는 1월달 주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베어리 임포턴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첫날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역시 반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한 번도 반대 종목군들은 저희들의 시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죠. 자, 삼성전자 누웠다가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튕겨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요 저희가 60만 원대 아래 얘는 소위 얘기해서 투자 경고에 묶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찬스다. 역시 공방에서마다 말씀했던 건데 이제는 뭐 60만 원 훨씬 돌파하고 70만 원대를 향하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 얘는 투입 캔들 나왔었죠. 얘는 절대 외우로 끝나지 않아서 한미반도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주에 저희의 추천 부분이었죠. 그죠? 코덱스 반드시. 왜냐하면 뭘 살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소부장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저걸 쫓아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 내가 종목 사서 물리면 어떡하지? 이걸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ETF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했죠. 일주일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DBI텍, 원익 IPS부터 시작해갖고 쭉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반대 종목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현재 하나의 원탑으로 반드시가 우뚝 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다시 같이 불기둥을 솟는 게 있죠. 작년에 저희가 10백어가 나온다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바로 로봇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말에 올라갔던 LS 트라, 원래는 트라 유텍이죠. 근데 LS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단순한 로봇주들은 의미가 없어요. 뭔가 그룹이 붙어갖고 그것이 적자를 볼 때도 계속해서 작은 공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편하게 벌었던 게 뭐죠? 로보티즈라든지 LG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죠. LS가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협진 뭐 이런 종목군들, 현대무비엑스 이건 여러분 현대무비엑스는 현대그룹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현대차 그룹의 현대그룹이 아니라 현대아산, 뭐 현대엘리베이터 그런 쪽에 현대무비엑스도 심차게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계양전기 이거 말고도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또 요 HL 만도도 여러분들 이거 저 HL 만도를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들도 술로봇 이것도 지난주 추천주였죠. 이렇게 로봇주는 꼭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특히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CES 2016인데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공개한다고 그러죠. 그동안에 뭐였냐면 유압식이었어요. 유압식과 전동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겁니다. 대량 생산, 소위 규모의 경제.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로봇주의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 그 외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작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그다음에 역시 로보티즈 얘는 이미 30만 원 이미 찍었죠. 두 개를 세트했던 게 왜냐면 올해도 시장을 좀 크게 보고 보시라는 거죠. 야, 세상 바뀐 게 뭘까? 작은 거 말고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고 할 게 뭘까? 아마 지난주 오프라인 강연에 오셨던 분들 이런 자료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또 하나 움직이는 것이 올해 스페이스 X의 IPO가 있죠. 그래서 뭐 CPO도 날아가고 있고 세트라이도 튕겨 올라가고 있고 뭐 기타 여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연초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나는 필수적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들 종목군단들이 벌써 올해에 이 종목이 스트롱한 종목이고 이들 종목군이 월봉상 장대항목을 줄 종목이고 여기에 세력이 붙었구나. 왜냐면 이미 1월 달에 내가 나빠서 때릴 때도 있지만 더 좋은 종목을 생각하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부티크들이 사는 종목군이 역시 강하거든요. 약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이 뭐지? 그 강한 종목을 보고 있다가 걔가 좋은 종목을 사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꿀팁이고 나머지는 노트북에서도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역시 CES 2016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MD의 리사수가 연설하고 그다음에 먼저 젠슨왕이 그 앞에서 먼저 하죠. 바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오늘도 보면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가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들 체크 포인트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보면 TMC도 굉장히 강했죠. 이것도 금요일 날 실적이 밝혀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결론 들어왔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자, 보실까요? 자, 일단 큰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올해 먼저 버블을 만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거기에 그 버블 만들 때 일조하는 건 뭘까요? 막강한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 중심으로 한 버블 만들기 장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4,500선대 아래에서는 내려갔다 찬스. 다만 5선의 바디 코스가 나올 때는 이때는 우리가 일부 호흡 조절하는 거, 요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에 21선의 3파동을 먹는 장세였다면 제가 올해는 뭘 먹는 장세냐, 이거 무지하게 얘기했죠. 61선의 3파동이 아니라 이 61선의 3파동을 먹는 장세를 절대 여러분들은 놓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의 표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스타트 라인, 1월 초에 스타트를 해서 뭐가 빵 하고 올라갔느냐는 거죠. 그 종목군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정리한 걸 보면 일단 먼저 반도체 섹터, 로봇 섹터. 로봇과 같은 거죠, 사실. 스마트 팩토리. 이게 뭐냐면 로봇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로봇이 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공장에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가정용 도우미, 빨래를 개고 이미 다른 거 라면 끓이는 거, 이런 건 커피 하는 건 너무나 많이 봤고요. 5손가락으로 빨래를 개고 있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그다음에 폴더블 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대통령 중국 정상회담에서 소비주, 의료 AI주, 이런 것들이 일단 스타트 라인에서 빵 하고 튀어나간 겁니다. 얘가 앞으로 3일 동안 뭐가 빵 하고 튀어나왔는지 우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26년 주주게임 주주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뭐가 빵 하고 올라가지 그 두 종목의 롱 쇼타임을 노려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놓치 말아야 될 것은 지수가 올라간다면 지수 ETF를 반드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그 5,500이야 아니면 4,300이야 그럴 때 일단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것은 4,500이고 나와서 거기다가 점을 찍고 매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가 너튜브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자세히 뵙도록 하겠습니다.